네, 먼저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3년간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12.3 불법 내란 계엄을 겪으면서 국방부는 군의 정체성 혼란과 무너진 우리 군의 기강과 사기를 빠르게 바로 세우고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차관은 내란 속의 윤석열의 공범이자 주동자인 군 출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앞장서 무너뜨린 우리 국군을 재건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64년간 군 순혈주의에 갇혀 있던 국방부의 문민 장관 후보자의 지명은 앞으로 군의 문민화,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저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민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다고 해서 문민 통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법에 문민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문민 통제를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군의 실질적인 문민화가 곧 국방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에 국방개혁법을 제정할 때부터 국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문민 기반의 확대라고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고요. 그 문민 기반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민간 관료와 군인의 특수성, 전문성이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이미 이 국방개혁법에 군의 문민화가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0여 년 동안 군의 문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국방부 장관 후보자이자 또 국방위에서 5선 국회의원이시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거든요. 이게 행정부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사법부의 잘못일까요? 어디의 잘못일까요? 사실 국방 문민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하등에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민주국가는 문민 국방장관이 거의 90% 이상을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 빼놓고는 다 문민 국방장관이 독일이나 포르투갈은 여성이 문민 장관을 국방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한반도 영내에 고려해서 문민 장관이 그동안 지난한 숙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국방개혁법이 그동안 군순혈주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이 군순혈주의 아래서 오히려 사문화되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군인공무기본법의 5조에 국군의 강령이 있고 거기에는 국민의 군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그동안 국민의 군대 육성은 조금 등한시하고 국방개혁법에 민간이라고 하면은 공무원 민간 구성 비율 이런 거를 숫자를 조금 중요시하는 것으로 좀 추진하는 데 급급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대로 된 국민의 군대가 아니었기에 이번 12.3 불법 계엄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우리 군이 민주주의 원칙 하에 군사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후보자가 생각하는 군의 문민화는 무엇입니까? 장관으로서 이를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지요? 네, 대부분의 정치 군인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군은 국가에 헌신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본인의 맡은 바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런 군입니다. 다만 이제 몇몇 정치 군인에 의해서 오염돼 있는 것이죠. 국방문민이라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선출된 권력이 군을 통제 조종할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문민 통제고 국방 문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지지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군 문민화를 위한 세 가지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방부의 실질적인 문민 인사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 번째로 우리 군이 군복 입은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첫 번째 관련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국방부의 실질적 문민 인사 강화와 관련해서
사실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군 문민 통제 강화를 위한 저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 문민화 아래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이제 그 민간인 획득 목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국방개혁법에 의하면은 왜 국방부 자원의 70% 이상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에게 물어봤더니 이 70% 이상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은 육사 38기 김용현, 육사 37기 신원식, 육사 40기 이종섭 다 전역 후에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은 육사 순혈주의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문민화 국방부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단기 사병 출신의 국방 전문가인 안 후보님이야말로 진정한 문민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국방부 정원의 70% 이상을 이미 군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채웠다라고 국방부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문민화를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70% 안에 허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문민화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특성이 있습니다. 꼭 필수직위에 우리 현역 군인이 가야 될 자리가 있고 전역 후에 리타이어해서 현역 군인이 제대를 한 다음에 그분의 특성과 역량을 살려서 그 자리에 보임해야 될 그럴 자리가 있습니다. 현재는 7대 3의 비율은 맞습니다만은 바로 전직을 하고 제복을 입고 다시 그 다음날 사복을 입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필수직위들은 그의 군에 왜냐하면은요 해군 장군이 공군 용어를 공군 장군 육군 용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병과는 전문적으로 알지만은 타 병과는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운영 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합참은 2대 1대 1인데 이제 준 4군 체제가 되는 해병대가 들어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정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